박 씨, 여기 좀 봐요. 차갑게 내뱉어진 그 말에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영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부분 다시 청소해요. VIP 객실 복도인데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요? 귀한 분들이 오시는데. 미자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방금 청소한 부분이었어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영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나 봐요. 제대로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음 감동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그랜드 호텔의 복도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박미자는 조용히 청소도구함을 열었습니다. 6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청소부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네요. 미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호텔의 모든 구석구석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샹들리에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아직 조명이 완전히 켜지지 않은 로비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미자는 카트를 한쪽에 세우고 먼지떨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시선이 로비 한가운데 놓인 검은 그랜드 피아노에 멈췄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마치고 로비를 나서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은 다시 한번 그 피아노를 향했죠.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8시 호텔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서는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이 교대 근무를 시작했고 레스토랑에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자 이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26살의 그녀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이었죠. 항상 환한 미소를 지닌 소연은 미자가 가장 좋아하는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응, 항상 똑같지 뭐. 오늘은 어때? 피곤해 보이네. 미자는 소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어제 국제음악재단 행사 준비 때문에 늦게까지 남았거든요. 강 팀장님이 자료를 다시 만들라고 해서. 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강태영 이벤트 팀장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젊다고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 미자가 부드럽게 소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이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참 이번 주 금요일에 큰 행사가 있대요. 국제적인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 그 단어에 미자의 가슴이 살짝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바쁘겠네. 미자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이 뭔가 더 말하려는 순간 민석이 다가왔어요. 소연 씨, 강 팀장님이 회의실로 오라고 하세요. 빨리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한숨을 내쉬며 미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녀올게요, 이모. 미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늘 그녀에게 친절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죠. 그저 성실한 청소부이자 이모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호텔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미자는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복도를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강태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수준으로 국제 행사를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미자는 몸을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영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박 씨, 여기 좀 봐요. 차갑게 내뱉어진 그 말에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영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부분 다시 청소해요. VIP 객실 복도인데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요? 귀한 분들이 오시는데. 미자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방금 청소한 부분이었어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영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나 봐요. 제대로 좀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강태영은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미자의 손이 걸레를 꽉 쥐었어요. 눈가가 따갑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 깨끗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이 조금 조용해졌을 때 미자는 직원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양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른손 검지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건반 위를 누르는 것처럼 그녀의 손가락은 공중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고 그녀는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에 맞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쇼팽의 녹턴. 한때 그녀의 영혼을 울렸던 그 멜로디가 다시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미자 씨?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미자는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문간에 서 있던 호텔 총지배인 김지배인이 궁금한 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김지배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피곤할 텐데 좀 더 쉬다 가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자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김지배인이 나간 후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건반 위를 자유롭게 누비던 그 손. 지금은 청소 도구를 다루는 손이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 미자는 로비를 지나 호텔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랜드 피아노가 저녁 조명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보안 직원에게 인사를 건넨 미자는 호텔 문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미자의 마음속에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꺼진 줄 알았던, 하지만 여전히 그녀 안에서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는 불빛이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오른손 검지가 무의식적으로 버스 의자 위에서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쇼팽의 녹턴, 그 아름다운 선율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채웠습니다. 미자의 인생은 켜지지 않는 피아노처럼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덧 집안에 도착했습니다. 미자는 창가에 놓인 음악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작은 발레리나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고 친숙한 멜로디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순간 그녀의 마음은 4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자 씨, 오늘도 연습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음대 친구 수연의 물음에 미자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파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콩쿠르가 다가오고 있었기에 쉴 수가 없었죠.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아서. 그때의 미자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 화려한 무대에 서는 꿈.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등록금은 갈수록 부담이 되었고
아버지의 사업은 망했습니다. 가족들은 미자의 꿈을 응원했지만 그들의 빈 냉장고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미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그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가정에서 아이 돌보미를 구한대요. 월급도 괜찮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친구의 제안은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모아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캐서린 킴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자 씨. 저희 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캐서린은 따뜻한 미소로 미자를 맞이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캐서린은 예상보다 훨씬 친절했습니다. 지훈이에요. 한국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서요. 영어 이름은 마이클이지만 캐서린이 작은 남자아이를 안고 소개했습니다. 5살의 지우는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과 동그란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는 미자를 보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집, 그리고 처음 만난 아이. 하지만 미자와 지우는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지우나, 이건 도야. 그리고 이건 랩. 미자는 캐서린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지훈에게 건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미자, 누나, 더 가르쳐 줘요. 지훈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밤이면 미자는 지훈을 위해 자장가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쇼팽과 모차르트의 곡이었지만 나중에는 직접 작곡한 자장가를 들려주었죠. 이건 지훈이만을 위한 노래야. 미자가 속삭이자 지훈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지훈을 자신의 동생처럼 사랑하게 되었고 캐서린도 가족같이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어떤 움직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자는 지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 방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놀라 뒤돌아보았고 칼 같은 것이 그의 손에서 번쩍였습니다. 미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훈이를 지켜야 해. 나가세요, 당장. 미자는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램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자가 달려들었고 미자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오른쪽 손목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미자, 지훈, 캐서린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남자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목 인대가 심하게 손상되었네요. 회복은 되겠지만 이전과 같은 섬세한 움직임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자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다면 그녀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미자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캐서린은 눈물을 흘리며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캐서린은 미자에게 특별한 상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상자였습니다. 열면 발레리나가 돌며 미자의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제 노래예요. 미자는 놀라서 속삭였습니다. 녹음해서 만들었어요.
이 상자가 당신의 음악을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미자는 감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꿈은 이제 음악 상자 속에 갇힌 것만 같았으니까요. 회복 중에도 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재활 운동을 했고 조금씩 피아노도 연주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비 오는 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작스러운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그녀의 오른손을 관통했고 이미 약해져 있던 손목은 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부상으로 전문적인 피아노 연주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확정적인 진단에 미자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꿈, 그녀의 정체성, 그리고 그녀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미자 누나, 울지 마요. 누나 손가락 아파도 누나 음악은 여기 있어요. 지훈이 미자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말에 미자는 더욱 슬퍼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미자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미자 누나. 공항에서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지훈아. 언젠가 꼭. 미자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음악 상자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의 꿈은 사라졌지만 그 상자 속에는 그녀가 만든 선율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미자는 다시 그 선율을 듣고 있었습니다. 음악 상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이 나를 어디로 이끌었을까? 다음 날 호텔 로비는 자선 행사를 앞두고 분주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고 로비 한편에서는 화려한 꽃장식이 행사의 품격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로비 구석구석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숨겨왔던 과거와 맞닿아 있는 순간이기도 했으니까요. 미자 씨 오늘 특별히 일찍 왔네요. 소연의 목소리에 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미자의 말에 소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로비에 들어선 강태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 보이는 눈빛과 꽉 담은 입술이 그의 긴장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늘 행사에는 윤도준 사장님과 이상철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십니다. 절대 실수가 있어선 안 됩니다. 강태영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호텔 정문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도준 사장과 이상철 회장이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윤도준과 이상철의 뒤로 마이클 스미스라는 외국인이 내렸습니다. 세계적인 음악재단 대표라는 소문이 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마이클 스미스겠죠? 민석이 미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맞을 거예요. 오늘 행사에 특별 초청된 손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들이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 강태영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미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불참한다고요?
강태영의 비명 같은 목소리에 로비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행사에? 대체 어떻게? 강태영은 머리를 감싸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연주하기로 했던 피아니스트가 교통사고로 오지 못한대. 이제 어떻게 해? 순간 로비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미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 그리고 포기했던 꿈이 그녀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연주할 수 있어요. 모든 시선이 미자에게 향했습니다. 강태영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청소부가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강태영의 말에 미자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을 내디딘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음악대학을 졸업했어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소영과 민석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들은 미자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경력이 있다면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겠어? 강태영이 비웃었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니 기회를 주세요. 강태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좋아. 어차피 망한 거 한번 해봐. 하지만 실수하면 그 즉시 해고야.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다가와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정장 한 벌. 항상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다녔던 옷이었습니다. 청소복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은 미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영과 민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자 씨, 정말 달라 보여요. 미자는 살짝 웃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전거를 다시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생소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도준과 이상철은 마이클 스미스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태영이 다가가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도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미 시작된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자는 연회장 구석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지는 피아노.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던 그 순간 이후로 피아노를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어, 미자야.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미자의 손가락은 마치 춤을 추듯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피아노와 미자는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피아노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미자는 눈을 감고 음악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더 이상 쇼팽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자의 삶,
그녀의 아픔과 희망이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중으로 흩어졌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렁찬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윤도준과 이상철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영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이클 스미스가 천천히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소영과 민석은 연회장 구석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자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이 순간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재능이 마침내 깨어난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포기했던, 아니 포기해야만 했던 꿈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객석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마이클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동이 가득했고 눈빛은 여전히 미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서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미자는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조용히 무대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연주한 피아노가 그녀의 온몸을 깨운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한국어를 잘했습니다. 글로벌 음악재단은 전 세계 음악 교육과 재능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이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 달이라고 믿습니다. 미자는 그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는 사실이. 하지만 오늘은 공식적인 이야기보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고 표정에는 그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은 바쁜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셨죠. 미자는 마이클의 이야기에 점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를 익숙함이 그녀의 가슴을 간지렸습니다. 그때 저를 돌봐준 한 여성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분이셨죠. 그분은 제게 단순한 보모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삶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따뜻한 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이클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매, 입술 모양, 말할 때의 작은 몸짓, 어딘가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자장가였죠. 그 멜로디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이클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음악 상자였습니다.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음악 상자를 알아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음악 상자는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분은 갑자기 떠나셨고 저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 안에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꼬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음악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부드러운 멜로디가 연회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멜로디였습니다. 그녀가 어린 마이클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객석에서는 감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연과 민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영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윤도준과 이상철은 진지하게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이클의 웃음소리, 함께 피아노를 치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이클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미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멜로디를 통해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했습니다. 마이클은 몇 걸음 미자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이 멜로디를 아시나요? 마이클의 질문이 미자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연했습니다. 다시 피아노 의자에 앉은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음악 상자의 멜로디가 피아노를 통해 더 풍부하게, 더 감정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멜로디를 확장시키고 변주를 더했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듯이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미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가 피아노 옆에 섰을 때 미자는 여전히 연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마이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그 소리를 또렷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 많이 컸네요.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이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정말 미자 씨가 맞나요? 마이클의 손이 미자의 얼굴을 향해 조심스럽게 뻗어졌습니다. 마치 환상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감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클은 갑자기 미자를 꽉 안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포옹이었습니다. 미자도 그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왜 그때 갑자기 떠나셨어요?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마이클.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요. 객석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한 표정들이었지만 두 사람의 감정적인 재회에 모두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점점 더 크고 뜨거워졌습니다.
강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청소부였던 미자가 갑자기 세계적인 음악재단 이사장과 아는 사이라니, 게다가 피아노 실력까지 뛰어나다니. 윤도준과 이상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민석에게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미자 언니가 이런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마이클과 미자는 천천히 포옹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손은 여전히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다시 마이크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자의 손을 꼭 잡은 채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4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분을 만났습니다. 박미자 씨는 제 어린 시절 생명의 은인뿐만 아니라 제게 음악의 삶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멜로디를 통해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미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멜로디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그녀를 과거의 아픔에서 해방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마이클은 미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자도 마이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멜로디처럼 결코 잊혀지지 않는. 행사가 끝나고 연회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미자와 마이클은 창가 쪽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재회의 감동이 남아 있었고 밀려오는 추억들이 서로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미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이클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저는 매일 음악 상자를 들었어요. 그 멜로디만이 제게 당신의 기억을 간직하게 해주었으니까요. 미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세월의 아픔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해지셨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리고 미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알게 된 현실은 더 가혹했어요. 가족의 빚, 아버지의 장기 치료, 모든 것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마이클은 미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포기하셨군요. 미자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연회장의 조명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소영과 민석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영이 조심스럽게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미자 씨, 잠시 시간이 될까요? 강태영은 마이클이 앉아있던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했습니다. 미자는 놀란 눈으로 강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영의 눈에서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의 재능을,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포용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태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마이클이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고 눈빛은 결심한 듯 했습니다. 미자 씨, 제안이 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에 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죠. 미자 씨가 그 프로그램의 한국 지부에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제안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40년이나 피아노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마이클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 감성, 그 테크닉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죠. 당신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피아노 테크닉만이 아니라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연과 민석이 다가와 미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축하해요, 미자 언니.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응원할게요. 비록 호텔에서는 볼 수 없겠지만 언니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민석의 말에 미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도준도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자 씨, 우리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특별 음악 공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청소부가 아닌 피아니스트로서 말입니다. 미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호텔 청소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호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음악교실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작은 교실이었지만 그곳에는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자, 오늘은 쇼팽의 비 내리는 날의 전주곡을 배워볼까요? 미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5명의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강태영도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날카롭고 냉정한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종 미자의 음악교실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호텔 경영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열리는 미자의 정기 공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3개월마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오랜 친구로서의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옛 추억을 나누며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뉴욕에서 당신의 공연을 열었으면 해요. 어떨까요? 마이클의 제안에 미자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뉴욕이라니 꿈만 같네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작은 음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음악회에서 그녀는 자신이 작곡한 곡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되찾은 멜로디라는 제목의 그 곡은 마이클의 음악 상자에서 들었던 자장가를 바탕으로 한 변주곡이었습니다. 객석에는 소연, 민석, 강태영, 윤도준, 그리고 물론 마이클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미자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주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선율은 마치 그녀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자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아침 미자는 자신의 작은 연습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작곡한 자장가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멜로디는 그녀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미자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용기였습니다.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찬, 평온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제2의 선율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마음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 감상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